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유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 플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전 시간에 뭐 유언장이라든지 관련된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. 또 만약에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되는지 인테스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상속 플랜은 사이즈나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재산의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플래닝이 굉장히 미리 상속 플랜을 하시는 게 중요한 그런 개별적인 상황이 있은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51세에 사망을 한 제임스 간돌핀이라는 이제 액터가 있습니다. 과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갓파더 데브라고 해서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이제 모던 버전으로 수년 전에 이제 끝이 났지만 미국 주요 방송국에서 소프라노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주역 배우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배우죠. 이 사람이 이제 51세라는 좀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이태리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유언장이라든지 유언장은 이제 퍼블릭 다큐멘트로 다 공개가 되니까요. 유언장 내용 같은 것이 공개가 되면서 과연 이게 잘한 상속 플랜이냐 아니냐 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부분의 평가는 이 유명한 배우의 경우 대략 한 유언장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한 70 밀리언 정도, 한 7천만 불 정도 되는데 이제 상속 플랜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고요.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텍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경고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이 많습니다. 이 유언장의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그 상속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점을 잘 활용을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40~50% 정도가 상속세로 그냥 모든 유산의 40~50% 정도가 상속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배우자에게는 그 유산 상속에 있어서 일단 세금 없이 언리미티드로 상속이 가능하고 또 그 자녀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, 친척 또 다른 친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상속을 주게 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어느 일정 금액 리밋을 넘어가게 되면 그 재산 상속세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배우의 경우에는 이 유명한 배우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텍스를 내고 뭐 하고 하면서 얼마씩 정확한 금액을 일단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줬습니다. 자기 아들한테 뭐 라이프 인슈런스도 뭐 7 밀리언을 주고 자기 이제 사랑하는 조카였겠죠. 조카에게도 뭐 half million씩 두 조카에게 주고 또 자기 이제 갓선 그 이렇게 대부가 아니라 이제 그 갓선에게는 한 10만 불, 또 뭐 친구에게도 아주 가까웠던 친구에게 20만 불, 또 자기한테 가장 가까웠던 어떤 어시스턴에게도 20만 불,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자기 재산의 어떤 일부들을 뚝뚝 잘라서 줬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런 스페시픽한 이제 그 금액 같은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언장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면 나머지 특별하게 언급이 되지 않은 모든 재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residual estate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틀어서 그 와이프하고 자기 daughter, 근데 이 경우에는 이분이 재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같이 살고 있던 세컨 와이프와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주 어린 daughter에게 각각 20%를 남은 재산을 20%를 주고 각별히 이제 자기 자매들이 가까웠었는지 자기 자매들에게는 자녀와 또 딸과 또 그 first, second 와이프에게보다 더 많은 금액인 30%를 줬습니다.
근데 문제는 이제 와이프의 경우에는 텍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닌데 어린 딸의 경우도 그 남은 재산이 이런 사람의 경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%라 하더라도 뭐 연방세라든지 주세를 했을 때는 텍스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생겨나고 또 이 시스터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봤을 때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 40% 정도 에스테이트 텍스, 뭐 이제 주 상속세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50% 정도를 받는 금액의 50%를 텍스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크리티시즘을 하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자기 시스터 그 자매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같은 금액이라도 그냥 바로 주는 것으로 한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다.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신탁을 셋업해서 그 자매들이 살면서 그 돈을 꺼낼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신탁을 셋업을 했어야 된다. 이유는 이제 이 배우가 자매들에게 큰 재산을 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시스터들이 이제 만약에 사망을 한 경우 그 시스터들이 자매들이 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엔 그 상속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도 또다시 세금을 내게 돼서 같은 돈에 대해서도 두 번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것이 과연 망인이 원한 거였는지 이런 경우에라면은 차라리 같은 금액이라도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아니면은 뭐 charitable trust라든지 하여튼 텍스 프리가 할 수 있고 그 똑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고안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무도 알 수가 없죠. 이제 그 배우가 이 어마운트를 받고 내가 죽은 후에는 뭐 알아서 텍스를 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. 이렇게 뭐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어떤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그냥 몇 퍼센트 지분만 해서 했다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유서를 작성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은 나오게 됐다. 해서 이제 많이 시끄럽습니다. 또 하나 내용은 이제 아이들의 경우 이제 전처에게서 난 자녀와 또 지금 현재 세컨 메리지에서 난 1살짜리 딸하고 이 두 자녀에게 대해서는 신탁을 셋업을 해놨는데 unusual하게 그 아이들이 21살이 되면은 그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플래닝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21살이면 아직 대학을 다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잘못돼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 이것도 굉장히 모든 걸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우에는 만약에 두 차일드 중에서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에서 난 차일드 중에 누구라도 그 21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그 쉐어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지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남아있는 아이의 차일드 나이가 다 100%를 갖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아이의 어떤 상속권자에게로 내려가는 건지 만약에 원하는 것이 그 다른 아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는 큰 아이 그 first marriage에서 난 son이 21살 전에 죽게 돼서 그 포션을 inherit을 하게 된다면 이미 이혼을 한 엑스스파우스가 그 아이 몫을 갖게 되는 거죠. 그거는 아마 그 배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뭐 이런 지금 이제 신뢰의 경우를 보면서 또 이제 또 느끼는 게 텍스 같은 것도 다시 세컨드 라이프 인슈런스 폴리시 같은 것을 퍼체스해서 거기서 페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는데 뭐 이 스페시픽한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한인분들의 그런 이제 유언이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조언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이혼이나 재혼율 같은 것도 많아지고
이 배우와 비슷한 어떤 가족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. 또 아이들이 어린 경우는 대부분 뭐 유언장을 잘 안 쓰시고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신데, 참 아이들에게 그래도 재산이 있다,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떤 커스터디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상속 플랜을 미리미리 해놓고 문서화하고 또 주기적으로 그것을 리뷰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볼 것입니다. 만약 본인의 경우가 재혼의 경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어서 저런 자녀가 있고 에셋이 많이 있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 선례를 통해서 한번 자신도 상속 플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